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오늘은 80만원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각자 매달 그 초에 1일 되기 직전에 각자 생활비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 통장으로 각각 40만원, 40만원 저희는 이렇게 넣거든요. 저희는 지금 각자 전부 다 따로 모으고 있어서 네, 그래서 80만 원으로 한 달을 꽉 채워서 생활을 해요. 근데 80만 원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8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게 첫 번째 관리비. 관리비는 지금 제 복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평소 제가 집에서 입고 있는 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서 한 11월 되기 전부터 이런 그 얇은 그 경량 패딩 같은 거를 그냥 입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열이 저보다 훨씬 더 많아서 반팔을 얼마 전까지 입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긴팔로 바꿔서 입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집 온도는 겨울에는 19도, 네, 19도에서 이렇게 19도로 맞춰 놓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온도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지면 이렇게 조금 돌고 이러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저는 보일러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가슴이 도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19도로 지금 맞춰서 살고 있고, 당연히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더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와서 관리비가 전기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아파트가 지역 난방이에요. 그래서 난방비하고 그다음에 온수비하고 이런 전기세, 수도세 전부 다 포함돼서 나오고요. 두 달에 한 번 도시가스만, 예, 두 달에 한 번 도시가스만 나오는데 좀 적게 쓰면 4,000원, 5,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나오고, 관리비는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한 13만 5천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적게 나오면 12만 원대도 나오고, 이번 여름에 제일 많이 나왔을 때 그 에어컨 틀고 이러다 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전기 코드를 뽑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뽑고, 전기세 같은 경우에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밥통을 꽂아 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온을 안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밥을 하자마자 뜨거운 상태로 꺼내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통에 담아서 냉동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 바로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 있게. 그러면 정말 금방 한 밥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고, 웬만하면 이렇게 보온 그 전기밥솥은 빼고 계신 게 전기세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게.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 나머지 콘센트 뽑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 놓고 해서 전기세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저희도 있을 그 기기들은 다 있거든요. 공기청정기도 있고, TV도 좀 대형 TV 지금 그 신혼살림으로 마련한 상태고, 냉장고도 어떻게 보면 세대예요. 세대. 김치 냉장고 하나, 작은 그러니까 뚜껑식 냉장고죠. 이렇게 뚜껑식 김치 냉장고 두 칸, 이렇게 문 두 개짜리가 있거든요. 그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 냉장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뭐지? 사이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그 냉장고 작은 것도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세 대를 돌리고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 뭐고 컴퓨터도 있고 그 다음에 온수매트도 켜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를 그렇게 이렇게 그 전자기기가 없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 안에서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게 그 대기 전력을 좀 소모하지 않게 그렇게 전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80만 원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렇게 직장인이다 보니까 직장에서 있는 시간이 많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집에 뭐 있을 때 막 안 먹고 뭐 안 쓰고 이렇게 아끼면서 무조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먹을 거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저녁이나 이런 걸 먹을 때는 제가 직접 해서 먹는 것들이 꽤 많고요. 근데 직접 해도 저희는 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가 없기 때문에
둘이서 먹어도 들 식비는 거의 다 들어요. 근데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지만 요즘에 밀키트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밀키트 사용해서 이렇게 요즘에 밀키트 저렴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에 맛있는 밀키트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일주일에 밀키트는 한 개, 두 개 정도는 사서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근데 쇼핑할 때 조금 생각을 많이 해서 쇼핑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렴한 거.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쿠팡 이용 많이 하고요. 근데 배달 음식 쿠팡 말고 그냥 쿠팡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공수할 수 있는 신선 제품이나 이런 것들 잘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처에 그 저렴한 야채 가게나 과일 가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일주일에 한 번에서 아니면 한 10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필요한 야채, 그러니까 거기가 싼 게 있고, 그 다음에 근처 다른 마트가 또 싼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마다 조금 싼 것들이 좀 달라서 이렇게 사는 것들이 좀 다르고, 고기 종류도 어떨 때는 이렇게 대형 마트에서 조금 한 2kg 정도를 사갖고 와서 소분해서, 네, 소분해서 지금 냉동실에 그때그때마다 전부 다 한 번 먹을 양이 저희는 둘이 먹어서 한 500에서 600g 정도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소분해서 냉동 보관을 하고 있고요. 뭐 금방 먹을 것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하고, 저희가 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쌈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또 나물 종류도 좋아하고, 그래서 나물 만들기 위해서 기초 야채 같은 것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달걀 엄청 좋아해요. 요즘 달걀이 금달걀이잖아요. 근데 달걀도 떨어지지 않게 매번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식비 부분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외식을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 시대여서 외식을 하기보다는 조금 포장을 좀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뭐 매일 이렇게 사 먹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뭐 불금 같은 경우에나 이렇게 치킨 배달을 시키는 게 아니고 조금 귀찮아도 포장 주문을 했다가 저희는 가지러 가요. 그까지. 그래서 얼마 전에 그렇게 가지러 갈 때 걸어가는 게 너무 조금 이렇게 좀 귀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먼 데는 차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합쳐서 저희는 큰 물건을 살 때는 정말 심사숙고 적어도 한 3, 4개월, 적어도 3, 4개월이고 길면 1년 이상을 고민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슈퍼커브 산 것도 서로의 생일 선물로 정말 1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서로의 생일 선물로 이렇게 하자. 이게 생일이 저희가 한 달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남편인데 그 한 달 간격에서 거의 비슷한 금액을 저희는 서로 이렇게 맞교환하듯이 생일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1년 정도 하다가 그래, 그래도 동네에 이렇게 픽업 갈고 이럴 때 너무 이렇게 걸어가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동네에 이렇게 잔잔하게 다닐 때 사자라고 해서 이번에 슈퍼커브를 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가끔 이렇게 좀 지출이 있긴 하지만 그런 지출이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있는 게 뭐 저희가 데이트를 뭐 외지로 조금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먼 거리를 가거나 그러면 차를 이용을 하는데 그 차를 이용해서 가는 거는 전부 다 그 거리 계산까지 해서 주유비까지 생활비 통장에서 이렇게 각자 그러니까 주유한 사람한테 넣어줘요. 그래서 뭐 정말 철저하게 둘만의 생활에서 쓰는 것들은 다 생활비에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유선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저렴한 유선비를 쓰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많이 봐요. TV로.
TV로도 유튜브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뭐 각자 핸드폰으로 보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집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잖아요. 자잘하게 뭐 이렇게 필요한 뭐 건전지뿐만 아니라 주방 도구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더라도 그냥 생활비 한도 내에서 그 80만 원 안에서 여유가 있으면 사고 여유가 없으면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쓰자. 그리고 이렇게 조금 아껴서 조금 이렇게 잔금이 조금 남아있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사요. 근데 그런 걸 사야 되는 달은 조금 다른 걸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한 중순 넘어갈 때쯤부터 계속, 그러니까 남편이 생활비 통장을 관리를 하거든요. 저는 지금 그 안에 넣고 나서 얼마 있는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 제가 농담으로 우리 얼마 있어? 우리 거지야? 남편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 관리비 나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 많이 아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우리 좀 풍족하게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의 말 정도 돼서 뭐 정말 여유가 없으면 그 금액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앞으로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데 3만 원 남았어. 그러면 안 사요. 정말. 뭘 이렇게 물품 같은 거 다 안 사고 그때부터 냉장고 파먹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바깥쪽에서 한 번 나가서 외식할 것도 아예 외식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거 주말에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먹자 이러면서 냉장고 파먹고 그 다음에 김치 같은 경우에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저희 엄마가 매년 지금 김장철이잖아요. 김장할 때 몇 폭이 필요한 거 말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당연히 김장비는 드리죠. 근데 그래도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그것도 국내산으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1년 김치 그 다음에 저희 또 묵은지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 그 작년이나 재작년 김치까지 이렇게 그 전부 다 김치 냉장고가 김치 냉장고에 그렇게 보관하면서 그걸로 뭐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월말 정도가 되면 어떤 달은 조금 풍족하고 어떤 달은 정말 없어갖고 이번에 몇천 원 나왔어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달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금액을 보고 최대한 아껴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뭐 집에 있다 보면 저 커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커피를 매번 나가서 사 먹는 것도 아무리 싼 곳을 가도 1,500원, 2,000원 정도까지도 하잖아요. 그리고 스타벅스 좋아해요. 가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가는 거는 이렇게 제가 그 선물 받은 쿠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기프트 쿠폰 같은 카드 같은 걸 주시면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때마다 외출했을 때 커피가 너무 땡기는데 이렇게 조금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스타벅스를 가서 커피를 먹는 거지 저희 돈을 주고 거의 먹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지금 현재는 KT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각자 통신비는 각자 통장에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각자 통신비가 한 명당 한 23,000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제일 저렴한 요금제를 쓰고 있고 이번에 그 약정이 끝나면 저희가 알뜰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핸드폰도 거의 평균적으로 한 4, 5년은 쓰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남편이 한 4년 정도 쓰다가 제가 그 한 2년 전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을 바꿨는데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을 남편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그 핸드폰 기종으로 생각하면 한 6년 정도 제가 한 4년 쓰고 나서 넘겨줬거든요. 근데 6년째 되는 핸드폰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아?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하는 게 그렇게 딱히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생각하실 때 뭐 그러면 관리비 그러니까 그 80만 원 생활비에서만 아껴서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각자 뭐 플렉스해서 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 상생 소비 지원금 그거 한다고 이렇게 그냥 신청 거의 못 받을 것 같은데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못 받을 것 같은데 그 이렇게
평균 그 3분기였나? 그 분기에 쓴 2분기였나요? 그 4월부터 이렇게 6월까지 저한테 쓴 그 평균 그 카드 전체 금액을 알려줬는데 그게 32만 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32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제가 신용카드는 딱 한 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 체크카드 하나, 신용카드 하나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거 합쳐서 평균 낸 게 32만 원 정도. 그리고 남편도 그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각자 관리하더라도 그렇게 쓰는 돈이 많지 않고 그러면 나머지 돈은 뭐 하냐라고 생각하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모아서 투자를 보통 하는 편인데 지금 주식 투자 작년 그러니까 올해 한 초중반까지 조금 들어갔었고 나머지는 지금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남편은 최대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투자적으로 가자라고 해갖고 지금 주식 투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은 돈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이게 조금 절약 습관이 좀 오래됐다고 첫 번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절약 3천만 원, 5천만 원 모으기 위해서 절약한 습관이 아직까지 배어 있다 보니까 카드 사용 내역도 거의 별로 제가 물건 욕심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아주 적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도 옷을 하나 사기는 했는데 그 옷도 제가 1년에 사는 옷이 보통 한 3개, 4개? 살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한 번 살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필요한 거 사고 그 다음에 외투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걸 사는 편이에요. 왜냐면 한 번 하면 한 10년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싼 걸 사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그렇게 사는 거 말고 이렇게 잔잔하게 사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입는 옷 입고 이 옷도 처음에 저희 첫 커플티거든요. 첫 커플티인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밖에 입고 나가기가 좀 그래서 지금 이게 실내복으로 그냥 편하게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을 그러니까 바깥쪽에 외출복으로 입었던 좋은 옷들이 조금 낡으면 실내복으로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밖에 이렇게 조금 옷 관리를 조금 잘하면 정말 오랫동안 새 것처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옷 쇼핑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고 뭐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방 같은 경우 가방은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이나 이렇게 기타 뭐 지갑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거 사는 비용이 카드비에 지출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방을 사는 게 아니고 가방을 만드는 가죽을 사는 거죠. 보통 그 가죽 사는 비용만 조금 드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만들어서 쓰고 있으니까 조금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노력하면 이렇게 뭐 그런 소비 제품이죠. 소비 제품들도 많이 아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아끼는 습관을 들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